사고 자체가 달라져. 어때? 사고가 많이 훈련되겠습니다? 많이 되죠. 아, 이 대학을 다시 가야 되나? 다시 나 이제. 우리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럼 또 우리 다시 하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 네, 영어가 이렇게 쉬운 쉬웠구나. 거구나. 오늘은 이제 사학영어, 국어 사학영어 학습지에 대한 학습 설명회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국어 사학영어 학습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학영어 학습지 사용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국어 사학영어는 2년 전부터 김중희 원장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저와 함께 편집을 했었습니다. 작업해왔고 1년 전부터 바짝 또 작업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2년 동안 작업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께서 사학영어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실 것 같아요. 사학영어 책 단권짜리가 워낙 이제 두껍고 영어도 좀 철학적인 영어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 받으신 유인물 보면서 이걸 이런 게 학습지가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한 다음에 설명회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동기 및 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또는 영어 입문자들도 사학영어 책을 좀 더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림으로 된 워크북 학습지를 새롭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중희 원장님께서 사학영어를 근 30년간 강의하시면서 팀이 그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하는 아이디어들을 메모에 적어놓으시던 거를 이제 구체화 실현화시킨 것이죠. 사학영어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으로 된 언어학에 되어 있죠. 사실 제가 언어학을 배우는 것이 사학영어의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언어의 원리를 배우는 거죠. 언어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그림으로 배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사학영어의 핵심은 인지 원리입니다. 즉 사고 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서할 때 글을 읽을 때 어떻게 글을 핵심을 파악하는지 언어의 그 기본적인 툴이죠. 그걸 파악하는 것이 사학영어의 핵심인데 사고를 잡는데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독서법, 즉 인지 원리를 잡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하게 하는 것이 본교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집약화시켜서 사학영어 단권짜리를 굉장히 쉽게 말하면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살을 쫙 뺐습니다. 아주 2년 동안 다이어트가 많이 된 그러한 사학영어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지만 가지고도 사학영어 전체가 마스터가 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뒷과도 봐주시면 이전에는 사학영어를 배우시고 또 습득하려면 전문적인 사학영어에 대한 전문적인 티칭 기술이 있는 사람만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이 교재에 보면은 교사는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교사 가이드가 같이 말하면 교사 가이드. 가이드에 따라서 티칭을 한 분이 앉아서 수행만 해주시면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교육학교에서 대중화시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에 대한 기본 상식과 자질만 있으면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1번 제목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미지화. 2번은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서. 네, 3번은 같은 패턴의 반복. 네, 4번은 교양 함양. 네, 5번은 수준별 학습. 6번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 7번은 추가 네, 반복.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이미지화해서 모든 과정을 다 그림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퍼즐 맞추듯이 전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줄긋기, 네모칸 채우기 이런 식으로 학습지와 같이 되어 있어서 전체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를 봐주시면 언어의 원리를 할 때 영어를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처음. 단어도 모르죠. 생소한 꼬부란 것이죠. 아이들이 영어에 친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원래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는 거는 그거를 영어 ABCD를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문맥을 알고 영미인들이 어떻게 사고를 표현하는지 그 원리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영어로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글로 먼저 들어갑니다.
한글로 먼저 한번 하고 그거를 한글로 잡은 사고 패턴, 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그 사고를 바로 뒤 영어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번갈아서 한글 한번, 영어 한번.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글로 사고를 잡았기 때문에 영어를 읽힐 때 아 이 사고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고력도 이제 쉽게 배울 수 있고 동시에 한글의 사고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는 영어의 표현법도 자연스레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많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언어의 원리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패턴, 이 상한 영어, 국어 상한 영어 12권 학습지 안에 저희가 연구한 패턴이 100가지입니다. 100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in the river 이렇게 있고 점이 있고 여기에 전치사를 배운 다음에 전치사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강, 안에서 또 강, 건너서 강, 안으로 그래서 여기서 into the river 그 다음에 건너가죠. across the river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줄 긋는 것이죠. 자, into in the river 어디로 할까요? 강 안으로 이렇게 into 안으로 이렇게 되면 큰일 날 뻔했네. 지옥 갈 뻔했네. 자 안에서 그렇죠? 이렇게 into 안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 20개, 30개 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원리 통해서 배운 것들을 연습하게 돼 있고 이런 패턴이 100개가 들어있다는 문제가 여기 다양한 패턴으로 자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함양이라고 보면 이제 여러 분야의 뭐 회화 문장부터 해서 문학, 인물 문장, 역사, 과학, 철학, 종교 등 다양한 예문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과 영어 접하는 사람들이 문장을 볼 때 교사랑 대화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죠. 이 영어 문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 근데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따라온다. 이런 종교적인 용어도 있고 또는 아인슈타인은 몇 년도에 뭘 개발했다. 이런 역사, 인물 같은 문학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다양한 교양을 설명할 수 있게끔 이걸 가지고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문장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별 학습을 해서 아주 쉬운 같은 패턴이다 하더라도 쉬운 단어에서부터 어려운 단어, 쉬운 문장에서부터 어려운 문장 이렇게 심도 있게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예문을 좀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매일매일 나는 그녀와 함께 슈퍼에 갔다, 뭐 샀다 이런 너무 평서문의 문장 말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인간은 하늘의 별의 신비를 다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상상력을 또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그런 예문들을 많이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단어집과 해답집, 명언집들을 따로 추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구성이 또 되어 있고요. 넘기시면은 총 13권인데요. 저희가 갖고 온 것은 한 권을 두 개로 A를 나눴습니다. 더 얇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권 전체 1, 2, 3, 4 그 넘버로는 13가지가 나갑니다. 자, 인지 원리가 크게는 6권, 구조 원리 크게 3권, 응접어가 4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다 물론 A, B 나눠져 있긴 합니다. 자, 교육효과는 당연히 사고력과 독서를 극대화되죠. 그 다음에 사고한 것을 영어로 발표할 수 있는 사고의 툴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이 왜 차를 좋아하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셔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싫어하시니까. 차 좋아하시는 분 없습니까 혹시? 진짜 싫어요. 위험하실까봐 차를 좋아한다고 누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니까 왜 좋아하나 했더니 운전하는 데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는 데를 조종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언어도 자기가 즐기고 운전하는 대로 즐길 수 있어야 하거든요. 답이 와서 그걸 억지로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즐기면서 말하고 내가 그거를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철학의 한 분야인 언어학은 어렵잖아요. 언어의 원리니까 그거를 쉽게 배움으로써 이제 철학적인 사고를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고줄만 이제 사고를 가지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사고를 가지고 영어하니 빠른 시간에 원칙 사고로 말하기 읽기를 쉽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 사고를 가지고 영어를 하니까 문법을 가지고 하는 거 훨씬 빠르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상황 영어의 이제 핵심을. 독서력이 얼마나 그 증대가 되는지. 왜냐면 독서하자는 결국 사고를 잡자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구성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 원리 6권까지, 구조 원리 8권과 부록까지, 영작 원리 12권까지. 그래서 각 권마다 평균 A, B 합치면 150페이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각 권마다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 12권만 2단원이고 총 46단원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12권 전체를 한 텀으로 해서 즉 이게 이제 12권이 다 합쳐진 건데 여기는 반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요거는 6권까지 있는 거니까. 여러분 받은 거는 6권까지만입니다. 근데 왜 책이 6개가 아니고 왜 12개냐 할 때 한 권을 쪼갰다는 거죠. 애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한 번 끝나면 4년 한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친구들은 이거를 방학 때 한 큐에 돌릴 수도 있어요. 전체를 저희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인지 원리를 이 빠른 친구들은 일주일 방학이라는 것 가정하에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일주일 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시간 따라서 2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권까지가 인지 원리고 나머지 구조 영작도 이만큼 되는데 그것도 또 2주 정도 또는 1주간. 그래서 빠른 친구들은 전체 2주나 3주 또는 긴 친구들은 2달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한 그거는 이제 상황영어 캠프에 캠프 할 때 이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캠프를 방학 때 이렇게. 그렇게 해봤거든요. 이거 가지고 여기 오기까지는 임상을 다 해봤어요. 선호군도에서 한번 실전해 봤어요. 봤어요. 정해가지고 네. 가가지고 했고 그냥 저층 아이들도 해봤고 좀 이렇게 중산층 아이들도 해봤고 다 해보고 그러니까 맞아면 이제 영등포 지구에 저층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쪽에 교회에서 저걸 운영해 그 지역아동센터. 그런데 오는 애들은 이제 학교에도 떨어지고 공부도 떨어지는데 거기에도 또 다 한 일주일도 하니까 다 영어 다 되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학원에서 또 정철 그거 사용하시는 학원에 가서 거기 학생들 다 모아놓고 해봐. 여러 군데 해보고 임상해보고 야 이거 괜찮다. 가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더 연구를 해보고 처음에 한 1년 전에 이미 그 샘플은 다 나와 있었어요. 한 이렇게 두껍게 한 500페이지짜리는 그걸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총량을 연습할 양을 많이 늘리는 그 엄청난 작업이 필요했던 것뿐이지 처음에 그 100가지 아이디어는 네, 나와 있던 그 샘플을 가지고 해본 거죠. 그 임상이 다 끝났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상 하나의 그림을 주고서 그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먼저 필요한 말 먼저 하고 누가 하다 무엇을 먼저 말하고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 그거는 부가적인 추가의 말인데 그걸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영어를 결합해서 말할 수 있는가 그걸 제공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자기 실력만큼. She is swimming. 어디서? In the pool에서. 그렇죠. 물고기처럼 like a fish. 언제? In the morning. 왜? To exercise. 자기 단어만큼 완전한 모양 구사해요. 그래서 영어는 단순한 거잖아요. 영어는 원더본 말에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걔네들 갖다 붙일 때 명사 붙이면 전사 붙이면 되고 동사 붙이면 투 붙이면 되니까 그냥 문장이 금방 되는 거거든요. 말이. 근데 그걸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문법으로 그러는데 영어는 정복이 안 돼. 영어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바로 보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어처럼. 그냥 딱 단어 딱 보고 사람 서 있어. 어떻게 stand. 많은 사람 앞에 서 있어. 사람들이 people이야. people 앞에 전체 붙어버려야 돼. 사람들 덩어리에 더 사람이 붙어 있어. 그걸 갖다 붙이면 사람들 앞에 서 있어. in front of.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또 붙어야 되잖아. 그 카메라가 붙으려면 꼭 명사는 붙으려면 전세 있으면 되거든요. 그 with camera. 그 바로 하려고 바로 듣고 그런 거지. 그 영어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이제 애들한테 어른들도 일부러 저희가 일부러 초청을 했어요. 대학생 따고 그다음에 또 교사들도 있고 그리고 성인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애들하고 같이 했는데 다 속도 같아.
어른들 영어 잘하는 사람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가져와서 지네가 사가져와서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고를 해본 적이 없어. 국어나 영어를. 그러니까 사고의 툴이지. 그러니까 사고의 툴이 잡히니까 국어에 대한 사고력도 자기 말에 대한 말법도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청취력도 다 달라지니까 어른들도 가서 해보겠다. 체계적으로 이 방법으로 그 국어라는 것을 자기가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렇잖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예전에 쓰던 프로그램은 다 포맷을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저 그거 가지고 작업하느니 새로 들어온 포맷 갖고 하는 거,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 갖고 하는 게 훨씬 더 능률이 많으니까 머릿속에 있던 그 과거에 배웠던 국어나 영어는 다 지우시는 게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를 접목하는 그 지름길을 더욱더 쉽게 아이 접근할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나면은 우리들에게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저희가 강의하다 말고 끝날 때쯤에 자 민서가 영어 나오면 would you please tell me this situation for me, for us? 이렇게 물어봐요 영어로. 그러면 이제 진짜 그거 알아들었고 설명해드리면 알아서 이제 발표하는 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먼저 말하는 거죠. 먼저 말은 우리가 상황을 다 하셨지만은 누가 하다 무엇을 그러면은 자 우리가 먼저 한글로 먼저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우리 자 한글로 가요. 우리가 뭐였어요? MVN 이게 먼저 말이에요. 누가 하다 무엇을 뭐 했습니까 지금? 하다가 문제 나와. 자 하다가 여러분 동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We are 스타디. study 공부한다 괜찮아요? 자 우리가 뭐 한다? 공부한다. 자 뭐를? 그렇죠 영어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고는 뻔한 겁니다. 자, 어디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언제 그 다음에 왜? 장방시 왜 장소 방법 시간 이게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상한어에서 제가 자 어디서 우리가 공부합니까 지금? 그렇죠 교실 교회에서 자, 어떻게 텍스트를 가지고 그렇죠 교회에서 자,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자, 언제 하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글로 오후에. 그렇죠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 자 오해합니까? 뇌는 가슴속에 다 마음속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뭐 가서 엿밥 먹으려고 어떤 분들은 가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자, 우리의 이제 영어 스킬을 우리의 사고를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하면은 자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좀 더 편한 말을 쓸게요. 영어의 기술 스킬이라고 할게요. 자, 이걸 이렇게 사고가 짜여졌으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합쳐서 말하는 거죠. 그 단계 오면 한 3권 정도 하면 애들이 저걸 모든 바로 말할 수 저걸 있게 돼요. 영어 미국식 사고로 분류하는 법은 이미 몸에 익혀져 있어요. 굉장히 빨리.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유도하느냐인 거죠. 어떻게 하면 영어의 넓은 바다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수많은 단어들,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들 다 조합해서 어떻게 하면 요 핵심을 전한다 근데 하느냐. 그동안 이제 우리는 네. 어릴 때부터 되게 우리 어머니들이나 학배우들이 단어 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단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고에 단어가 들어온 거지 단어가 사고를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군의 사고 자체를 배우셔야 되지. 단어를 배워가지고 어떻게 사고를 맞추려면 외워가지고 해야 되거든. 그럼 몇 문장 사용 못하고 미국 가서 다 말면 다 막혀버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이런 그 찻집에서 공항에서 이런 거 외워진 거 갖고 하는데 공항에서 맨날 이거 뭐 맨날 뭐 I'm gonna meet you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인사말을 I'm gonna meet you 이걸 영화를 많이 봤구나 이러니까 미국 애들 그런 인사말 거의 없거든요. I'm gonna meet you 거의 없어요. 눈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눈이 아름답다 애들 어떻게 해야지 눈이 아름답다 외우는 대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지? 아름답다 분명히 상태는 MV A꼴이라는 걸 다 훈련을 통해서 배워요. MPA를 쓰는 거구나. 눈, 당신 눈, your eyes. B, 형용사, MPA, is beautiful. 이렇게 바로 사용하게 되죠.
100번 생각하면 확 나가는 거야. 100번만 하면 그냥 틀어 나가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바로 영어로 이제 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함께 시작. We are studying English. 자, 어디서 할 때 사고를 잡아야 돼요. 자, 어디서란 말할 때 어디서가 어떤 사고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체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자, 명사와 뭐예요? 연결어, 전치. 갑자기 여기다가 말선을 바꿔서 교회지롱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안 맞죠. 사고가 맞지? 아니요. 자, 따라 외고는 다 시작. 단어. 단어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여기. 자, 오후. 얘는 뭡니까? 사고. 함께는 사고. 이거는 뭐예요? 사고. 갑자기 영어가 공부가 막 들어오는데 언어라는 건요 이제 뭐냐면 언어학을 공부해 보면 어느 나라 말이든지 똑같아요. 개념 하나, 사고 하나예요. 개념 하나, 사고. 이거는 그것 때문에 통역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한개 조금 설명하면 이집트 미문이 있잖아요. 이집트 미문에 새 한 마리 있고 다리 있고 그다음에 화살 2개 있고 그다음에 밥 3개 있고 그다음에 배가 이렇게 있고 노가 이렇게 있고 이집트 사고 하나, 단어 하나, 사고 하나, 개념 하나, 사고, 개념 하나, 사고 이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비문을 푸는 거거든요. 네. 중국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같아요. 네. 우리나라 말은 그렇죠. 근데 그 사고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 말은 위치 중심어, 어떤 나라 말은 우리처럼 도시 조사 중심어가 돼요. 우리는 조사에다가 사고를 집어넣고 미국 사람은 구조에다 집어넣단 말이에요. 구조를 모르면 단어만 갖고 미국 내 사고를 알거나 말하거나 읽을 수가 없고 쓸 수가 없죠. 근데 사고를 먼저 가르쳐주고 그러면 사고를 다 배우고 나면 애들이 어때요? 그럼 단어 싸움이 그렇지. 결국 단어가 이제 800단어에서 8,000단어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버드를 가는 거지 뭐 그냥 뭐 바로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영어를 그렇게 많이 해도 미국 가서 영어 시험 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뭐 시험 쳐요? 사고 시험 치는 거죠. 영어로 너가 왜 이 자연학부를 선택했는지 너의 1대2기를 3기로 나눠서 써봐라. 못 써야 애들이. 사고를 못 써. 너의 성장 과정을 3대기로 나눠서 써라. 너가 왜 이 화학 과목을 선택했는지 너의 비전을 설명해봐라. 영어 시험 치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한국만 쳐요. 그 어머니 착각이에요. 영어 시험 치는 줄 알고. 너 영어를 가지고 사고를 잡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배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라요. 그 정도면 갑자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영어 강의를 하는 것 같이 내가 영어는 배우자는 게 아니고 이런 영어의 사고의 틀을 잡아주도록 만들었습니다. 라는 건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말인지 이제 우리는 그 교육자 목사님들은 교육자 목사님 학문 쪽으로 좀 참가하고 영성 쪽으로 가서 그렇지 학문 쪽으로 가는 제자들은 대개 7개국이나 인도를 하고 나가요. 저한테. 이거 딱 배우면 그 다음에 한 보름 만에 독일 금방 합니다. 스페인어 금방 하고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7개국 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3일이면 다 돼요. 그냥 바로 그냥 사전 가지고 일본 발음 가락가락 해보자 그러면 바로 그냥 말하고 쓰고 다 되는 거니까 그 뭐가 어려워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머니들도 영재교육이라고 하지만 아니죠. 너무 어렵게 배운 거죠. 왜냐면 그래머로 접근하면 어렵습니다. 뭘로 접근해야 돼? 문법이 아니라 지금 인지철학, 언어학으로, 링기스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링기스틱으로 접근하셔야지. 근데 우리나라 영어나 국어는 전부 다 그래머로 접근하게 돼 있어요. 링기스틱으로 접근하는 그런 학문적 과정이 없는 그런 수련장이나 그런 공부하는 텍스트북.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을 주셔서 20-30년 전부터 그냥 링기스틱으로 모든 거를 사실은. 그리고 왜냐하면 영어를 저희가 한 거는 목사님이 성경을 못 읽어내요. 우리나라 말인데 다 틀려 메시지가. 너무 엉터리야. 그러니까 글과 글은 중요한 거는 단어가 아니라 단어 사이에 간이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간, 사이 간자. 한문도. 사이 간자. 그렇죠. 문 두 개다가 가운데 또 하나 살림문이 있어요. 네, 됐어요. 나글자 됐어요. 그럼 사이 간자가 하나만 그럼 돼. 한문 세대 맞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 간자 하나만 있습니다. 그 사이 간자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단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이분이 단어고 이분이 단어고 이분이 단어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보이지 아니하는 간존재가 있어요. 무슨 존재? 간존재. 그걸 읽어내야 되죠. 그걸 읽어내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특히 화학서적이라든가 뭐 이런 깊은 명상서적이라든가 철학서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 사이에 엄청난 존재들의 강존재를 집어넣기 때문에 웬만한 계시가 없이는 읽어내지 못하거든요. 단어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단어만 갖고는 해야 정도죠. 말 정도죠.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높은 게 미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59%. 미국 대통령마다 선거 때 들어보시면요. 선거 전략 중에 제일 첫 번째 들어오는 게 미국 문맹률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어 말은 다 잘해요. 물건도 다 잘 사요. 근데 뭐야? 사고가 안 돼요. 미국인들의 59%가 사고가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큰 약점이 돼요. 그러니까 총질해서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같은 영어를 사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길에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당해버리니까 그냥. 전달이 안 돼요. 저도 미국에 여행 가봤고 다 다녀봤지만은 아 근데 우리가 뭐 조금만 이렇게 못해요 애들. 매니저 불러요 바로. 그런 게 호주도 그렇습니다. 호주도. 그래서 있어. 그렇게 사고라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런 그건 사고를 잡는데 적합한 이거는 이제 사고 잡는 전문 전문 영어예요. 영어예요. 그래서 굳이 영어 공부라기보다는 언어학 공부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언어학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이런 그림으로 쉽게 해놔버리면 사고체가 딱 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보내할 때 너 그거 틀렸어. 그거 알아요. 저 어떻게 틀린지 아세요? 나 당신 무척 사랑해. 어디서 틀린지 아세요? 무척이란 말은 자, 나는 사랑해. 무척. 영어식은 이제 반대로 하거든. 나는 사랑해.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나는 사랑해. 무척. 무척. 근데 나는 사랑해 그러면 다시 나는 사랑해 하면 객관적 사실이에요. 무척은 감정적 용어예요. 나는 사랑해. 나도 객관이고 사랑해도 객관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런 사고가 서로 전달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나는 무척 사랑해. 그럼 무척은 동사로 간 말이기 때문에 부사라 그래요. 부사는 자기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네? 부사는 어떤 사고이냐? 부사는 자기 사고인데 얼마큼이나 사고를 갖고 있어요. 무척은 지만 하는 거지. 무척이 얼마큼인지 나는 그 사람의 사고, 인지 세계를 경험한 본 적이 없어. 남편이 나 당신 무척 사랑해. 느낌이 하나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면 돼 그냥 이렇게. 이게 무척이라는 단어가 여성은 그냥 생활비를 그냥 배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보 나 엄청 사랑하는데 생활비 200 줬는데 400이요. 엄청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어디 무척 사랑해 아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무척은 얼마큼이 들어와. 얼마만큼 200짜리 생활비를 400으로 올릴 만큼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야 무척 사랑해. 우리나라 사람들 다 통해. 근데 사고가 깊은 사람은 안 믿어. 무척을 액션 뭔지? 액션 exactly 나오라는 거야. exactly 하면서 exactly EX X. 자 분석하는 EX 자 이거는 바깥 아웃 밖으로 나왔다는 엑시트 엑시트는 탈출구 액트는 그냥 행동 액션 배우 행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정확한 미국 사람은 정확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정밀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면 이글잭트인데 우리나라는 모르고 이글잭트를 안 켜놨어. 미국 사람들이 이글잭트를 썼다면요. 여러분 책을 엄청 모르셔요.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꼼꼼한 정밀함 소용없어요. 행동이 나오셔야지. 행동 나오지 않으면 정밀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네들이 언어는 철학적이거든. 엄청 발달됐거든. 그러니까 이글잭트리 뭐 얼만큼의 무척이라는 것에 뭐가 따라놔야 돼요? 기준. 그게 뭐야? exactly. 얼만큼의 기준. 그래서 부사는 물어봐 기준 정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재밌게 한번 부사를 물어봅시다. 부사를 물어봐. 부사. 무척이라니? 무척이 뭐야?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을 줄 만큼 나는 세상을 사랑했어. 뭐만큼? 내 아들을 주만. 근데 사랑했어 하니 원문에 이처럼이라 뭐라? 이처럼에 대한 하나님 정확하게 책임지고 들어오셔.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난 이 땅에서 지 아들을 죽이면서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요? 집에 까나는데 한 살짜리 거꾸로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 질러가면서 사랑해. 그러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하면은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면 신애가 되지. 인간의 사랑은 그때 거기까지는 갈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가 자식도 내 자식의 생명을 빼앗을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치지 않아요. 신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건데 자기 자식을 쉽게 말하면 라이터불로 불질러가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래도 사랑하는데 넌 너한테 안 믿겠니? 지 자식을 불질러가면서 사랑했는데 안 믿으면 박살나는 거지. 마지막 때 뻔한 거지. 무서운 말이야. 사랑한다는 말들은 뭐가 있어요? 그래도 못 믿을 때는 사람은 극단으로 가는 거야. 힘은. 뭐 방법이 뭐였어? 자기보다 더 자기를 좀 죽이는 것보다 자식을 주는 게 더 아픈데 그것까지 죽여가면서 사랑한다는데도 안 믿어주면 그 다음에 뭐 그냥 서로 같이 그냥 뭐 개판 5분년 내는 거지. 서로 그냥 뒤집어지고 죽자 그러고 달려드는 거지. 그게 심판인데 반드시 하나님도 이처럼 그러면 그 이처럼의 성경에 다 사고 나와 아들을 주신 거야. 그게 있어요. God so loved. God so loved. God 이렇게 뒤집어서 God so loved. 저렇게 언어를 이제 사고로 보는 법을 배워요. 그냥 막 있는 게 아니고 사고해야 되죠. 그럼 아이들이 저 언어에 사이 간에 사고가 들어가 있어요. So loved the world. 그다음에 that he gave his son, only son. 이렇게 되면은 우선 구조로 나눠야죠. 미국 사람은 저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사고예요. 우리나라 말은 토시가 사고인데 저는 구조가 사고니까 구조 가지고 사고를 배워야 되지. 문자가 어디냐 찾으면 안 돼. 다자가 어디냐 찾으면 못 찾아. 을자가 어디냐 못 찾아. 사고가 반드시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누가 하다 무엇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말에 이쪽 말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네. God loved the world에 that 이하가 들어온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바로 여기에 엄청난 사고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 거죠. 그 사이 간의 사고를 읽어야죠. 그게 말하면 so가 뭐가 있어? so가 부사예요? 네. 다 같이 부사를 물어봐. 부사를 그럼 이건 뭐예요? 단어가 뭐가 됐든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기준 정도. 만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고예요. 그 사고 틀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싸가진 거예요. 그게 싸가진 거죠. 쪽 좋아한대요. 책임도 안 지고. 이거 짝풀이도 없이. 근데 그걸 믿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다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 무척선 안 만나. 그때 무척이 뭐야 당신. 따라서 무척이 뭐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들어오는 건데 반드시 영어는 이렇게 먼저 말과 나중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엄마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와 나중은 우리말든 영어든 스페인든 일본어든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요. 그걸 나누는데 천 문장을 딱 3분 안에 나눌 수 있을 정도 가셔야 돼요. 영어를 하려 하지 말고 뭐부터? 사고부터. 하면서 탁 나누면 천 문장 3분에 다 끝내요. 초등학교 기간일자리 그만큼 훈련시켜놨어 저희가. 그럼 글 보는 힘이 엄청 많아져. 척척척척척 보는 거죠 그냥. 사고를 갖고 보는 거지 뭘 그 토시를 읽고 있어요. 그걸 속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조 언어학을 하지 않으면 절대 속독이 되지 않습니다. 속독은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우리 아이들 구조 언어학을 했다 그러면 속독하시겠네요 라고 딱 물어요. 영문학과 나오시는 교수들이. 와 아드님이 속독하시겠네요. 그 기본이에요. 그래 엄청 빠르죠. 빨리 듣는 것도 빠르고 말하는 것도 빠르고 쭉 나가는 거죠. 토플 시험이 영어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속도 시험 치는 거지. 정보서 아실 텐데. 그 정도 치는 애들은 영어는 다 잘하는 거예요. 뭐에서 치는 거예요? 속도에서 치는 거예요. 땡끝 나는데 반도 못 풀었어. 그냥 풀어나가는 거죠. 뭐 생각할 것도 있어요. 사고가 탁탁탁 들어오면 사고 딱딱 맞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고를 보는 거예요. 소가 들어왔으니까 얘네 이리로 간 말이지. 얘네 이리로 간 거는 이리로 간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처럼 사랑해서 무척 사랑해서 어느 만큼 있어요? 네. 없어요. 만큼. 아, 그건 단어는 없죠. 예, 만큼 이런 거 없어요, 영어. 그 뭐예요? 여기 사이의 구조로, 즉 사고의 논리로 어디로 갔느냐. 갔느냐를 보아야 돼. 그거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영어는 중국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 하는 사람은 중국어도 잘하고 중국어 사람은 영어도 잘하게 돼 있어요. 실제 중국 사람이 영어 잘하고 미국 사람이 중국어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국어 어려운데 미국 사람도 금방금방 해요.
중국 애들도 금방 깜짝 놀라요. 중국에 가면 6학년짜리, 4학년짜리 영어 엄청 잘해요. 그냥 어순이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그냥 걔네들은. 응. 부 많이 붙자 잊어버렸지. 많이 붙자 많이 붙자 부지며 다시 MV 똑같아요. 누가 하다 무엇을 나옵자 나는 안다 면하는 얼굴을 오지며 그런데도 없어. 지금 접속사가 거의 없거든. 그냥 여 그래 오부지며. 근데 실제 그 사람의 내면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오부지 내면 중국 발음을 할 때 오지면 중국 발음 오지면 그래 오지면 오부지면 중국 발음만 배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랑 어제 똑같거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알게 됐다. 나는 그 사람을 알다. 그럼 오지 그 사람이니까 타잖아. 타인을 오지 타. 산에서 배웠어. 산이야. 천사가 없어야 되는데 여야 무조건 있겠였잖아. 오부타 겨션. 산에서 그 사람을 알게 됐어. 내가 그러면 너희도 응해. 아니 이제 뭐야. 언어라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런 사고를 잡아버리니까 6개월 만에 아이들이 7개월을 하고 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물론 이제 대학원 좀 나온 많은 학습 훈련이 된다는 경우지. 이제 아이들은 더 훈련이 되겠지만 친구 나도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드린 이유는 사고를 잡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잘 감이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또 여기 열어보시면 다 먼저 말과 나중말에는 일관의 논리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우리 저렇게 갑자기 못 들어가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사고를 둘로 나누는 거. 먼저가 나죠. 그런 훈련을 이렇게 긴 문장이 아닌 단어부터 시작해서 단어부터 짧은 문장부터 그림을 하다가 엄마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글로 간단한 해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좀 깊은 문장, 문학적인 문장, 나중에 철학적인 문장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장도 엄청 많이 이제 들어오죠. 독서 훈련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이 전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번 특강을 하면은 이렇게 빠른 친구들은 2주 안에 또 느린 친구들은 또 우리 시간에 따라서 이제 교사 재량에 따라서 이제 길게는 2달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러분께서 저거를 1년치 빠르면 6개월치로 이제 끝낼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읽고 이제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7번 뒷이야기 바로 위익점. 저희가 이걸 만들 때 하나의 중요하게 키 포인트를 둔 것이 필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학습지를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학습하면서 영어는 구조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구조를 활용하면서 영어식으로 스피킹, 리딩, 라이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학습지 하니까 학습을 이제 학자만 전달해야 되는 지루한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너의 생각을 즐겨봐 한번 이런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요즘 이제 약한 어머니들은 세상과 시 중에 약한 어머니는 너무 빨리 잘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는 금방 잘해줄 수 있어요. 미국 가서 6개월만 하면 다 너무 잘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고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고를 잘 잡힌 사람들은 뭐 어디든지 확장이 되죠. 진짜 남의 나라 말도 다 배우는데 일본어, 중국어 같은 거 금방 배워나가니까 사고에. 근데 전 세계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따라서 형용사의 사고를 모르는 거예요. 형용사는 아름다워, 깨끗한, 예뻐. 이거 형용사 아니에요. 그거 맨날 배워도 영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사고를 배워야 돼요. 형용사는 반드시 무엇의 결과 표현이에요. 이는 사고를 배우셔야죠. 다시 형용사는 결과 표현 한번 리피트 해볼까요? 형용사는 결과 표현 나오면 감정의 이유가 돼요. 시작. 감정의 이유. 판단한 형용사 쓸 수 있어요. 판단의 근거. 판단의 왜냐면 형용사는 감정 표현하고 판단
두 가지밖에 없네. 크게 성상용 동사를 하지만 그렇게도 불리하지만 그러나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감정과 판단을 다 형용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박이 말까? 나는 그러면 이게 밝다가 이게 형용사거든요. 영어는 밝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영어는 행위 동사는 있는데 다시 무슨 동사? 행위 동사인데 상태 동사가 없어요. 영어의 약점이기도 해요. 영어는 우리나라 상태, 밝다라는 상태가 동사가 있어요. 기쁘다라고 하는 상태가 동사가 있어요. 예. 이게 또 이거 훈련하려면 교재가 어떻게 되냐? 하다와 이다 동사를 먼저 구별하는 훈련부터 먼저 시키면 돼요. 그래서 간다, 하다, 뭐 본다, 하다, 그다음에 숨는다, 하다, 그다가 자는 것도요. 잠잔다는 하다예요. 근데 졸린다는 상태예요. 그걸 몰라요, 아이들이. 그게 안 되면 영어 안 돼요. 영어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고가 먼저 잡혀야 돼요. 나는 졸린다, I sleep, 안 맞아요. 그건 잠잔다지. 상태는 NP, A꼴이어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상태 동사가 없어요. 하나의 동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를 빌려 막고 아무 뜻도 없는 허사를 집어넣어야 돼요. B. 그때는 비동사가 아니고 허사동사예요. B를 딱 갖다 붙이면 그냥 주어가 N이고 NPA가 돼요. 그럼 모든 게 상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우니 아름답다가 되려면 비 아름다워. 밝으니 밝다가 되려면 비 밝다. 예쁘니 프레티야. 근데 프레티가 예쁘다가 되려면 다자가 되려면 비 프레티.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다. 밝은. 그러니까 이 방이 밝다. 그거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방 이거부터 먼저 훈련이 거죠. 밝은 것과 그 다음에 비추다도 동일합니다. 비추다는요 행위예요. 행위인데 비추다는 행위인데 빛난다는 상태예요. 그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철학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설명해주면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훈련을 그냥 하는 거예요. 쫙 틀려도 절대 교사는 틀려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틀려도 괜찮아. 다시 해. 아이 교육 방법이에요. 아이들은요 절대로 기대하면 안 돼요. 내 교육학 했잖아요. 전 대학을 3군데 나왔거든요. 교육학을 했잖아요. 교육학 대학을 나와서 저 기독교 교육 학사고 그 다음에 교사 자격증 갖고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식 교육학 자격증. 다 30살 전에 다 딴 거지만. 그러니까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뭐 아이들 교육학을 얼마나 배웠겠어요. 쪼음두이 사단까지 다 배우고 다 했거든요. 페탈로치 사단도 배우고 노작교 사단, 주지 이게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사고 절대 애들은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싸움 나요. 이 새끼 말이 엄마가 너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기도한 게 아니라 기대했겠지. 그건 싸움 나요. 애들은 기대하는 게 아니야. 10번 틀려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다시 한번 해. 30번 틀려도 그냥 또 해. 네가 집에서 틀리면 되지. 나가서 틀리면 큰일 나잖아. 집에서 많이 틀려라. 그냥 뭐 교회나 집에서 걔는 계속 실수해야 돼요. 계속 망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가서 실수를 안 하지. 이거는 그냥 열어줘야 되고. 아니 이 아들은 그렇게 길렀어요. 그냥 뭐 실수해도 괜찮아. 그냥 여기서 모르다가 어디 나가서 모르면 큰일 난다. 다 모르더라고. 맨날 실수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대하면 안 돼요. 60번 주고 100번 주고 받아주는데 그게 귀찮은 거야. 엄마가 그래 교육하기 그렇지 10번까지 봐. 11번째는 안 돼. 이 새끼 너 자식 나 자식 씨가 잘못 나가지고 싸우게 되니까 기대하면 안 돼요. 목사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행위가 남편이 부인에게도 절대 인간은 인간한테 기대하는 게 근데 그렇죠. 기대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또 사귀고 하는 거게 됐고요. 그래서 기대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이잖아요. 이건 결과 표현이라며. 네. 무슨 표현? 결과. 아주 모든 용사는 결과 표현이에요. 이게 사고예요. 결과면 얘네는 결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뒤에 갖고 있는 사고가 뭐냐면 이 결과 나올 수밖에 없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없이는 절대 얘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절대 형용사는 자연물 자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인공물이지.
명사는 창조한 겁니다. 절대로 명동사는 창조되어 있어요. 그 명동사하고 느끼고 감정으로 생각한 건 인간이에요. 형용사보다는 인간의 것이에요. 시는 형용사보다는 창조하지 않아요. 그냥 명사만 창조하지. 땅, 하늘, 빛, 비, 눈. 근데 눈이 어떻다고? 아름다워. 너가 아름답지. 어떤 에게 지 자식을 주는 사람은 슬픈 눈이에요. 다 달라요. 그는요. 달빛이 아름답다. 아이고 저 달 아름답지. 엄마가 돌아가셔서 하나도 안 아름다워. 저 엄마의 얼굴, 저 슬픈 얼굴이야.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은 슬픈 달이에요. 이거는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감정을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왜? 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감정 갖고 싸우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고가 안 잡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정, 우리 진짜 당신의 감정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 감정은 자기 거예요. 그냥 고유한. 그냥 그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싸워야 될 게 아니에요. 객관이 틀리면 싸워야 돼. 이게 법인데 밥이라는 거야. 이런 지랄 맞았다. 이게 어떻게 이게 밥이냐? 명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명제는. 틀을 잡아야 되지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틀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길러줘야 돼요. 오히려. 그런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처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벌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도 처벌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 발근은 반드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고 감정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방이 밝은가 봐. 상태이다인데 줄여갖고 밝은이다가 돼. 근데 밝은이다도 이자 빼고 밝다가 돼버려. 이게 다 모음 축소가 돼가지고 밝다. 그러니까 이 방은 밝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아이들이 뭐냐 하다와 이다 동사를 동사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 뭐와? 하다와 이다. 하다와 이다가 다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유인론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다 이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이다의 사고가 장착되어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걸 가지고 반대로 사고를 열어주는 거지. 뭘? 하다와 이다. 모든 동작이 하다와 이다밖에 없다는 거. 즉 동작 하다 상태 이다밖에 없어. 근데 그걸 다 알고 미국 사람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사고만 배우면 돼. 그러니까 하다는 NVL 쓰고 이다는 NPL을 쓴다니까. 그냥 밝다는 원인이 있으니까 이 방이 왜 밝고? 잔조 왜 뱉기? 안 나오지. 뭐가 나와도 이 방은 왜 뱉기가 없어요. 근데 U를 썼어요. 네. 플라워를 썼어요. 뭘 썼어요? 명사예요. 뭐라고? 명사를 갖다 붙일 때는 반드시 풀이 필요하잖아요. 저를 배웠던 명풀. 명에 풀을 붙여야 돼. 풀이 전사예요. 명사를 붙이는 풀은 전형적으로 전사를 갖고 붙여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밝어. because 생략하고 뭘 써? 플라워 때문에 밝어. 그것이 because of. 그걸 그냥 this room is bright. 그냥 바로 of you. 너 때문에 이 방이 밝아졌어. 정말 좋은 인사말. I'm glad to meet you. I'm fine, thank you. 이게 아니고 this room is bright of you. 당신이 이 방이 밝아졌네. 당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come 들어와. 동사가 붙을 때는 to 또는 ing. 그러니까는 this room is bright to come. 누가? 당신이 for you. 여기에 인상장 for 쓰니까 for you. 당신이 이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밝아졌어. 대절로 쓰면 돼. 너가 들어왔어. come. 또는 when절로 쓰면 너가 들어왔을 때 이 방이 밝아졌어. 다 같이 너가 들어왔을 때 이 방이 밝아졌을 때 this room is bright when you come in him. here. 이 방에 들어오니까 밝아졌어. 그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깜짝 놀라요. 이거 뭐야? 사고. 외우는 게 아니라 사고. 그러니까 하나의 실화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고를 배운다는 것은 사고를 그냥 외워진 사고는 예를 들어서 I'm fine, thank you는 사고의 단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인사말인데 셰익스피어의 죄와 벌에 대한 문학책에서 그 인사말을 따왔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학교 측에서 하나 있었던 일인데 한 여자아이 소녀예요. 15살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그 친구가 영어 상한영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 원서를 영어를 읽고 시작한 거예요. 같이 그룹에서. 그래서 그 원서 앞으로 챕터 1을 다 외웠어요. 셰익스피어 원서. 네, 셰익스피어 원서를 읽고 왔어요. 근데 애가 단어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남의 사고를 외운 거죠. 근데 그 사고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 너무나 너무 아티스트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강가를 배를 타고 가다가 배 내리는 다음에 우연히 만난 첫 옥스퍼드 대학생을 만났어요. 길에서. 근데 그 대학생은 그냥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관광차 왔다고 그러면서. 근데 대화를 많이도 안 하고 한 2분 정도 했는데 이 옥스퍼드이 놀라가지고 너 영어 어디서 배웠냐고 이렇게. 그랬더니 그냥 그 여자애한테. 여자애한테 여자애한테.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와서 자기가. 실제 너무 놀란다고 미국에 그랬어요. 가서 옥스퍼드를 갔더니 너 같은 영어는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니까 그 셰익스피어든지 그런 고전 문화에서 따온 표현들을 얘가 기억했다가 자기가 써먹은 거죠. 자기 나름식으로 단어를 바꿔왔어요. 그런 식으로 사고의 단위가 I'm fine, thank you, and you냐 아니면은 차가 높은 거나 그냥 다른 거죠. 감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 영어를 남의 나라 말때 제일 어려운 게 그 나라 사람과 대화는 하는데 그 나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사고를 하면 다 감동시켜요. 한장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우리는 사고하는 영어. 그래서 뭐 전체 이거에 대한 느낌은 다 인지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어떻게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잠깐 쉬었다 같이 모르겠습니다. 제 특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이 책 구성, 이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가, 또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설명의 팁을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전해드리겠습니다.